안녕하세요. 특허법원 고판사 이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논의할 내용은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의 설립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순서를 좀 정해봤는데요. 파트 1에서는 IP 이코시스템, IP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제가 이번 해 10월 17일 날 JSIP 심포지엄을 참가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 법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히 소개해 드리고요. 파트 3에서는 왜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 법원을 설립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질문을 할 것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은 향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나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 IP 에코시스템, IP 생태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관 생활이 한 20년 돼 가는데요. 그 중에서 10년 이상을 특허, IP 관련 소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의 경력을 좀 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뭔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좀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왜 지금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 법원에 대해서 설립을 논하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 3년, 특허법원에 제가 2013년 2월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각각 개별 케이스가 보였어요. 제 눈에는요. 케이스 하나하나가 보이고 이 케이스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검토해야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됐죠.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에는 개별 케이스를 검토하면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특허법원 이제 4년째, 그 다음에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식재산권 쪽 지재권을 또 연구하는 분야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개별 케이스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사건들이 전체가 보이면서 전체 중에서 케이스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숲이 보이는구나, 포레스트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거든요. 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끝마치고 제가 돌아온 곳이 다시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IP 에코시스템이 보였어요. 개별 케이스가 얼마나 증감하고 또 얼마나 감소하고 얼마나 증가하는지 눈에 보였고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팩터일까, 어떤 요인일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IP 경제가 보였고 또 어떤 게 혁신을 주도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4년째가 지금 총 합치면은 얼추 10년이 넘어가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IP 생태계가 보임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때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될 게 뭔가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 법원의 설립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함께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허법원에 다시 복귀하고 나서 2022년 작년이었었어요. 9월에 킴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설문지를 작성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제 국제 분쟁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IP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예전에 봤던 사건들이 더 이상 특허법원에 안 오게 된 거예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다라는 캐치를 하고 느낌은 왔었죠. 그 미국의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으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럼 법원들이 왜 그렇게 소송을 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고 기업의 변호사님들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무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소송을 IP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대답을 제가 여기다가 정리해놨습니다. 왜 국제적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장소, 선호하는 국가와 법원은 어딘가요? 라고 이렇게 제가 설문을 했는데 첫 번째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는 시장이 큰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인도 등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을 선택할 때는 그 미국의 경우에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문지에 질문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의 시장 규모가 커야지 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되는데 시장 규모가 작으면은 소송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1순위로 정하는 것은 먼저 시장의 규모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나열해 두고 그다음에 정하는 것은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할까 할 때 그다음 보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법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프렌들리한 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좀 더 침해 소송의 절차를 빠르게 하고 특허 침해를 잘 인정하는 법원으로 가겠죠. 일반 특허권자는 관할 선택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그 미국의 텍사스 법원과 독일의 뮌헨, 마나임, 또 인도 델리 같은 법원이 선택된다고 합니다. 예.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결과지를 받고 나니까 이 결과지에 국제적 소송을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결과지를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소송 시에 파급력이 커야 되겠죠. 배상금이 커야 되고 금지할 때 그 효과가 막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허권 행사가 용이해야지 특허권자는 그 법원과 그 나라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 규모가 답이구나. 그다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에게 프렌들리한 법원을 만들어주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시장 규모.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시장 규모를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할을 확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어떻게라는 하우에 이제 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UPC 설립이 IP 이코시스템의 대표적인 하나의 지금 나타난 현상입니다. 1973년도 10월에 그 유럽 특허가 처음 출시되었죠. 출원 절차를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는 출원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등록, 심사는 각 국가별로 각 국가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요. 국가별로, 유럽 국가별로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어떤 거 등록되고 등록은 안 되고. 어디서는 침해고 어디서는 침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판례도 다르고 법률도 다르니까 모순 저축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특허권자는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관할지 쇼핑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럼 쇼핑 현상이 일어나서 내게 유리한 관할을 선택하게 돼요.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있었죠. 유럽의 단일 특허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유럽 단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등록도 한 번에 저녁에 다 이루어져요. 더 이상 국가별로 등록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도 소멸도 함께 모두 한 큐에 해결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렇게 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단일 특허를 어떻게 하면은 장려하고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온 게 바로 UPC 통합특허법원이 설립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6월 1일 날 그 뒤에 UPC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UPC에서 허용되는 소송은 특허에 관한 전반적인 소송이 다 다뤄져요. 침해 소송, 금지, 그다음에 심결 취소 소송. 그런데 UPC의 특징은 원래는 브렉시트 이전에는 영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국, 파리, 뮌헨이 각각 기술 분야를 나누어서 본원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 파리에서는 전기 등의 기술 분야를 심사하고 있고 뮌헨에서는 화학 등의 기술 분야를 나누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는 법률 판사와 기술 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사들은 UPC 국적의 다른 국적을 가진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IP 에코시스템을 살펴보면은 딱 두 가지 구도예요. 지금 전 세계 IP 국제적 분쟁, 정말 우리가 다 안다 하는 기업들은 다 여기서 소송합니다. 미국, 그다음에 UPC의 등장으로 정말 그전에는 독일과 영국에서 많이 소송이 진행됐는데 강대해졌죠. 예, UPC, 유럽이 두 개의 축으로 지금 이루어진 형국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도 유럽에서도 지금 끌려가거나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SIP 이번 해에 10월 17일 날 개최된 저희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쪽 대표로서 지금 여기 계신 한상우 변호사님하고 이시열 변호사님하고 같이 막 트라이얼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 특허권의 국제 소진 여부가 쟁점이 됐어요.
이게 한국과 일본, 인도가 어떻게 각각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결론을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한국팀은 제가 재판장으로 한상욱 변호사님 원고 변호사로서 이시열 변호사님께서는 피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뭐 사건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쟁점 말씀드린다면 일회용품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롤페이퍼였는데 바딜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패키징 시트만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쏙 빼서 갈아 끼워서 새로운 제품처럼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과연 특허권 소진으로서 더 이상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는 행위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단순 수리 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생산 행위라고 보고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고요. 인도는 수리 행위라고 보고 특허권이 소진됐다고 보고 침해를 불인정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소송인데 이 동일한 IP 쟁점에 대해서 국가마다 다른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적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나라마다 시장이 크게 다르죠. 서로 다른 결론을 갖게 된다면은 관할지 쇼핑 현상은 아시아에도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대표로서 또 논의했던 내용은 우리나라의 화상재판과 전자소송, 국제소송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희 재판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법정이에요. 대법정의 소법정에서 화상재판을 실시하고 있는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시는 화면은 이거는 전자소송과 화상재판이 결합된 형태예요. 전자소송, 우리 거의 특허 소송은 100% 가까이가 전자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10년째 종이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다 전자로서 문서를 읽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상재판의 전자소송이 같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바로 원하는 그 변론 자료를 현출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설명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원피고 대리인은 기술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굉장히 가상의, 그러니까 온라인 법정의 형태에서 마치 진짜로 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갖는 온라인 코트 형태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 2024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자소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201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법원이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로는 특허소송이 99%, 지금은 저는 100%라고 봐요. 100%가 전자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재판과 전자소송의 결합으로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 한계는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경우에는 국제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당사자는 원하면은 영어로 문건을 제출할 수 있고 영어로 변론할 수 있고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물적 기반 시설이나 인적 기반 시설이 이미 저희가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 법원을 설립할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JSIP에서 저랑 한상욱 변호사님은 이렇게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 법원 설립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경위는 지금 보셨듯이 국제 소진의 문제에 있어서 결론이 달라진다, 통일적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IP 법률 절차가 서로 공통되게 변경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리고 화상재판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온라인 코트 가능하다. 우리가 물리적 거리 한계 문제되지 않는다. UPC가 설립됐는데 아시아 유나이티드 IP 코트, AUIPC가 왜 설립 불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그 논의가 필요할 때다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필요성에 언급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고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 라는 의문을, 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연유에서 IP 소송 잘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좀 침해액 높여가지고 판단해 주면은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분야에 속해 있으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동일한 IP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국내에만 벌어지는 상황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관할지 포럼 쇼핑 현상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통일적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느 법원이 먼저 이걸 치고 들어가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리적 경계가 붕괴됐어요. 더 이상 영토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AI, 메타버스, 사이버 스페이스. 도대체 어디다 우리가 정점을 찍어야 되는가요?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서로가 접속하고 만나고 인터넷 어드레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의 좌표는 어딜까요? 여기서 분쟁이 발생할 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된 형태의 통합법원 형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IP 제도와 절차가 통합되는 것이 또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저희는 컨퍼런스를 통해 심포지엄을 통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IP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률과 제도와 절차를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2022년도에 간담회 개최했다 그랬죠. 킴파 간담회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는 절대 유리한 분쟁 해결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새로운 대안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셨듯이 미국과 유럽, UPC의 등장으로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생겨버렸어요. 이 두 개의 장소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끌려가면서 또는 가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비용 정말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소송 한번 할 때마다 기업이 소요되는 비용 얼마인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러한 소송 비용 증가로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요. 소송 비용 증가로는 경제 소송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끌려가서 소송 당할 때 그 방어로 인한 어려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아시아 연합시 그 IP 시장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질문하실 거예요. 저도 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랑 이제 한상욱 변호사님이 이걸 갖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볼 것인가? 한번 뭐로 고리를 잡고 풀어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시아 연합 지식자산 법원 AUIPC 설립이 그 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UPC는 50년 걸렸어요. 유럽 특허부터 통합 특허, UPC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문화, 지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역사적 환경이 다 다른 이 UPC, 유럽과 도대체 아시아는 정말 다른데 동일한 방법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시안을 바라봅니다. 아세안을 바라보고 아세안에서 아시아를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또 바로 내가 아시아 연합 지식자산 법원 AUIPC가 설립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조정중재센터가 먼저 설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럽의 UPC와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관할 나눠 먹기였잖아요. 기술 분야를 미넨 따로 파리 따로 해서 번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우리 아시아 연합국의 지식자산 법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온라인 법원을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필요시 순회 법원을 두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연합 IP 생태계를 모색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법원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 그다음에 법무부, 문체부, 특허청 저는 모두 다 연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선 법원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세안에서 아시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RCEP 협정입니다. 2020년 11월 코로나 시국에 정말로 이게 체결될 수 있을까 했던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이 체결국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제가 쭉 검토해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세 인하로 인한 무역, 투자, 협력을 촉진하고 있거든요. 구조적 내용이요. 그러니까 UPC가 하나의 경제적 유럽 경제 연합을 공동체를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 아시아 연합 지식자산 법원은 이 RCEP 협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통합의 기반이 이 협정을 통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이 여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리 협약, 베른 협약, 특허 협력 조약 등 주요 국제 조약 준수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 일본은 당연히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조약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아직 일부는 가입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현재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두적으로 뭔가 추진해 볼 수 있는 물적, 인적, 그러니까 법률적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세안이 먼저 연합을 시켜서 아시아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아시아 지식재단 법원 설립 이전에 조정중재센터가 마련돼서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트라이얼 에러가 분명히 거쳐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중재조정센터를 거치면서 정말 완벽한 형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법원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롤 모델로 SIAC라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이건 9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 역사가 오래됐는데 상당히 상사 분쟁에 대해서 그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지고 아마 분쟁을 해결해 왔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가 이제 설립되었죠.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기초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롤 모델로 삼아서 한번 연구해보고 한번 저희도 시급하게 아시아 연합된 형태의 조정중재센터가 설비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이건 향후 논의해 봐야 될 건데 아시아 연합 조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과 유럽의 저명 IP 조정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정말 가고 싶은 단계는 AUIPC 아시아 연합 직재단 법원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롤 모델로 UPC도 보고 있지만 아까 이제 설명드린 UPC도 보고 있지만 SICC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싱가포르 법원장이 2013년도에 순다레스 메몬이라는 분이십니다. 이걸 처음으로 제시했고 이에 기초해서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와 함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2014년도에 조정센터가 2015년도에 드디어 SICC 국제상사법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특징을 보면요. 싱가포르 법관과 외국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법관 구성되어 있어요. 30여 명이 넘는 법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19명이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바로는 19명이 외국 법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변호사의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증거 개시 절차가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UPC도 SICC도 어느 누구도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UPC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로 도입 안 하겠다고 선포했고요. 지금 SICC는 미국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절차를 간소하고 간이화시켜서 자기 나라의 것으로만 바꿔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보면서 증거 개시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차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 법원에 관한 겁니다. 그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법원 유치 다툼이 있을까요? 지금 UPC 같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누가 뭐를 갖겠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다툼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법원이 아닙니다. 아시아 연합 국가의 법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물리적 법원이 아닌 온라인 코트의 형태,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적 한계는 더 이상 기술의 발전으로 그러니까 화상재판 전자소송 가능하고요. 저는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러한 한계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위치해 있지 않으니까 내 법은 네 법은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시아 연합국에 그다음에는 필요시 순회 재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면 재판도 가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회 재판을 두면서 거기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시아 연합국 판사들만 구성할 것인가 UPC처럼요. 아니면 SICC와 같이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판사로 구성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갈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단 법원 설립을 위해서 태스크포스 TF팀 빨리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학술연구팀 빨리 발족돼야 됩니다. 제가 SICC부터 시작해가지고 UPC 여러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쭉 자료를 살펴본 거에 불과한 거죠. 그 협정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과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또 다른 하나는 IP 재판의 중개, 자동 번역 서비스입니다. 알려야죠. 저희 특허법원은 한 사건에 1시간 심리합니다. 굉장히 길게 심리해요. 원피고 대리 20분씩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판부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술심리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역동적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소송을 알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 IP 재판의 중개와 자동 번역 서비스. 자동 번역 서비스는 뭐냐면요. 외국 당사자들이 많잖아요. 저는 3분의 1 이상이 외국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그럼 외국 당사자들이 중개 서비스만으로 이해는 못 하잖아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죠. 근데 제가 와이퍼의 회의를 가보니까 중국어로 말하든 다른 나라어로 말하든 다 영어로 바뀌거나 다 다른 나라 언어로 바로 자동적으로 바뀌게끔 번역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기계 번역이지만 상당히 요즘에 정확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 IP 재판의 중개와 동시에 자동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 당사자로부터 신뢰 확보가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IP 제도와 절차가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와 제도 정말 필요합니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제도와 절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빠른 수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문조사 했을 때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국내에만 존재하는 이 제도와 절차 때문에 외국 당사자들이 국내 소송 꺼려 한다고요. 빨리 이에 대한 수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가처분 결정.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침해 소송 기간 단축. 더 나아가서 소송액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세대 국제적 IP 분쟁 해결 장소는 어딜까? 지금 두 축은 나왔잖아요. 저는 아시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영토의 영역도 생각해 보시고 아시아의 국민 평균 연령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의 가능성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신다면은 여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자꾸 미국 보고 자꾸 유럽 보는데요. 아시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가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 또 저희는 여기서 주도권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AUIPC가 단순한 몽상가들의 말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또 이뤄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